안녕하세요. 건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나라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과정 중에서 기초공사, 기둥공사, 보공사, 슬래브 공사 등에 적용되는 철근 공사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공사에 대한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초보와 기둥, 보, 슬래브의 중요한 심재 역할을 하는 철근 공사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을 정리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심재로 사용하는 철근의 종류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형 철근의 치수는 6mm, 10mm, 13mm, 16mm, 19mm 등으로 시작하여 41mm, 51mm까지 다양한 치수의 철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철근 가공은 가공 현장에 따라서 현장 가공과 공장 가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의 건축 공사 시공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여 장착 및 조립하는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형 현장에서는 철근을 현장 가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현장에서 공장 가공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철근 가공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근의 기본 길이는 8m이며 기본 길이를 벗어난 특정 길이의 철근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제강사에 주문하여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 가공의 과정은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철근을 절단할 때는 산소절 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열을 가한 부분이 변형과 부식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철근을 절단할 때는 상온에서 고속절단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길이에 맞게 절단된 철근을 구부림이 필요할 때는 상온에서 절곡기를 사용해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곡 과정에서도 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철근의 장착과 조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장착은 그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 내에 연장하여 매입 부분의 부착력으로 철근의 응력을 지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맞게 장착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에서 구조도면 앞부분의 일반 주기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게 조립 및 장착하여야 합니다. 철근의 장착 위치를 보면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장착하고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장착하며 지중보의 주근은 기둥 또는 기초에 장착합니다. 바닥 철근은 벽체 또는 보에 장착하고 벽철근은 보와 기둥 또는 바닥판에 장착합니다. 철근을 조립 및 장착할 때는 철근 백은 시공도를 기준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요. 설계도면을 토대로 작성된 철근 백은 시공도는 철근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면입니다. 철근 백은 도면에는 철근의 가공, 조립 장착 등을 위한 백은의 형태와 크기, 길이, 수량,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조립 순서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립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초 철근이고 그 다음에 기둥철근, 벽철근, 보철근, 바닥철근, 계단철근 등 순서로 조립 및 장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철근 공사는 건축 공사 시공 과정에서 골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수명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공부터 조립과 장착까지 시공 품질에 신경 써야 하는 건축 시공 과정입니다. 공장 건축공사, 창고 건축공사, 상가 건축공사 시공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설나라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세린건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건축 시공 과정 중에서 기초공사, 기둥, 벽, 보, 바닥, 계단 등 공사에 관련 있는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두 번째 순서로 거푸집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 공사는 강제 또는 철근 등 심재 공사를 완료한 후에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형틀을 만드는 과정의 공사입니다. 거푸집의 구성은 콘크리트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해당하는 거푸집널과 기타 부속 자재로 구성됩니다. 거푸집 공사 핵심 자재는 거푸집널과 그 외 부속 자재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요. 자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널의 재질을 살펴보면 거푸집널의 재질은 콘크리트 표면의 품질을 결정하고 사용 회수와
경제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질을 보면 유로폼 합성수지판, 합판, 금속판, 목재 등이 사용됩니다. 거푸집놀의 요구 조건은 첫째, 강도와 강성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변형,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셋째, 작업 시 충격과 진동에 의해 분해 또는 파손되지 말아야 하고, 넷째, 가격 면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 가공 및 절단이 용이해야 하고, 여섯째, 접촉면 콘크리트에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거푸집의 핵심 부속 자재인 긴결재와 동바리에 대해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결재는 폼타일, 격리재, 기둥밴드, 철산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긴결재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의 정확한 위치와 치수 등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 자재입니다. 동바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동바리는 보와 슬래브 등 거푸집이 받는 하중을 지탱해주는 가설 자재입니다. 동바리는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보와 슬래브의 처짐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세워둡니다. 동바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에서 처짐을 지탱해주는 동바리를 재질에 따라 구분하면 목재 동바리, 강관 동바리, 잭 서포트, 시스템 동바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바리를 구조 및 형식에 따라 나눠보면 조립형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강제 동바리, 혼합형 동바리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조립형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등의 각각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동바리의 형식을 말하며 현장에서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강관틀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를 일체화시켜 제작한 주틀과 경사재를 현장에서 간단 조립하여 사용하는 형식의 동바리의 종류입니다. 강제 동바리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 동바리에 사용되는 수직재 또는 수평재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큰 규격의 H형강 또는 대구경 강관을 주부재로 사용해야 하는 요구 조건의 현장에서 채택하는 동바리의 형식입니다. 혼합형 동바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바리 형식 3가지인 조립형, 강관틀, 강제 동바리 형식을 현장의 요구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지지체의 형식입니다. 오늘 알아본 거푸집 공사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건축, 토목 공사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은 주식회사 세림건설에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철골 공사와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셨다가 다음에 알려드릴 건설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또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설 자재 관련 상담을 환영합니다. 저희 건설나라에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